자, 이번에는 그림책 스토리텔링의 시작, 픽처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림책 또는 이야기책 아니면 스토리북인데 또는 그냥 리딩인데 그림이 있는 모든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리딩책이라 하더라도 그림이 없는 리딩책이라 하더라도 맨 앞 페이지에는 그림을 하나 제시해 놓고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환기시키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끌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의 역할과 그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픽처웍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픽처웍은 무엇인가요? 픽처웍은 초기 문해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프리리딩 방법이기도 하고요. 시각적인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리딩 방법이라는 것은 리딩을 할 때 저희가 보통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요. 이야기를 읽기 전에 사전에 생각을 해보는 단계, 그래서 이야기가 무엇일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제목이나 연관성의 주제에 대한 연관성을 생각해보는 단계들을 저희가 프리리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딩을 하는 동안 저희가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들을 저희가 내용 이해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다 읽고 나면 읽은 후에 after reading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서머리 및 나의 생각 또는 배울 점들을 정리해보는 것들을 after reading이라고 해서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pre-reading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각적인 리딩이에요. 물론 글자도 다 시각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그림을 통한, 문자가 아닌 그림을 통한 표현된 그런 언어 전달,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생각해보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꺼내놓고 그 다음에 그 지식들을 서로 연결하고 또 그 지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읽게 될 이야기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꺼내놓고 펼치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그림을 통해서도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개념들을 그림 안에 있는 개념들, 학습 방향, 단어 이런 것들을 먼저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스토리를 예측해보고 또 내가 이런 방향의 지식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꺼내보는 시간을 갖죠. 그러면서 동시에 스토리를 쭉 페이지 바이 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스토리 전반을 이해를 하게 돼요. 스토리를 이해를 하고 스토리를 읽을 때 아이들은 일단 편안한 그리고 자신감 이런 두 가지의 감정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문해력을 갖기에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니 훨씬 더 좋은 문해력을 기를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지식들을 꺼내놓는데 아이들의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경험 지식과 연결지어 창의적인 생각의 나래를 펼 수도 있습니다. 창의력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자, 본격적인 스토리로 자신 있게 그 스토리 안으로 입장을 준비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픽처웍에서 만들어 나갑니다. 스토리를 만나면요, 모든 스토리는 특히 그림이 있을 때는 이 세 가지, 적어도 미니멈 세 가지의 스토리가 있다라고 아이들한테 인지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세 가지 스토리는 뭐냐면 첫 번째 그림 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 글로 된 이야기.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밑에 문자로 적혀 있는 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그림과 글에 대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독후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했던 장면을 이야기하거나 그 장면을 다르게 써보거나 아니면 결론을 다르게 지어보거나 주인공을 바꿔서 다시 한번 써보기도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할 때도 있죠. 액티비티로.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나만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바뀔 수도 있고 결론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떤 사고력과 창의력과 연결시켜서 갈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스토리는 적어도 2개, 3개 이상의 스토리가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파닉스를 끝내고 나서 글을 읽을 때 모든 그림에 대한 질문을 밑에 있는 글이 다 정답이라는 생각으로 그 이야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나는 저 아이가 마치 뛰어가는 것 같아 라고 느꼈는데 그래서는 walk, 걸어가고 있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뛰어간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틀렸구나. 밑에 있는 글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에서 글은 걷는다고 했는데 왜 그림에서 마치 달리는 듯한 기분이 드는 그런 빠른 걸음걸이를 그렸을까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과 그림을 마치 정답으로 고정된 픽스된 관계로만 이해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작업들로 저희는 픽처워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픽처워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픽처워크를 하실 때 꼭 영어 교재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 책, 뭐 한국어로 되어 있는 그림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문해력은 글 자체를 이해하는 것들이 거의 모든 글이 이 6가지 전제에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걸 전제로 자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아이들은 자기가 다시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할 때 이 요카원칙 안에서 어떤 것들을 논리력 있게 짜 나가게 되죠. 그래서 who, what, where, when, how, why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이 기본 질문들을 가지고 갈 거예요. 이 기본 질문을 가지고 가면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뭘 물어봤을 때 이게 뭐야? 이건 이렇다고 생각해. 그렇지. 맞아. 그거야. 이런 자세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 똑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의견과 생각,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겠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니? 정도로만 끌고 가셔야지. 맞아. 그거야. 그렇지. 정답이야. 이런 반응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 그래야 하냐면요. 아이들은 아직 과학적, 역사적 지식이나 논리적, 추론적 사고가 완성되지 않았죠. 그리고 학습적 지식은 아직 그리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글을 읽고 픽처워크를 할 때 거기에서 아이들이 이건 왜 그럴까? 과학적으로 대답하고 이거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물론 뭐 그림자 방향이 있으면 해가 이쪽에 있어요. 이런 정도의 지식들은 아이들이 펼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픽처워크를 가지고 아이들이 할 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단어가 무엇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아니면 학습된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경험과 예시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 이런 것들 나만의 이야기들이 끌어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결국 그 얘기들은 뭐냐면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들은 적이 있는 것, 해본 적이 있는 것들 이런 체험적 지식들이 얘기 안에서 펼쳐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아이들마다 다 픽처워크를 하는 방식이나 이야기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은 제가 빌드 앤 그로우 스토리북 아니 리딩 책에서 그림이 참 마음에 들어서 자주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 육하원칙에 의한 질문들, 이야기들 한번 해볼게요. 질문을 잘해야만 아이들이 답도 편안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슨 질문 하자고 했죠? Who?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 하자고 했어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Who is it? 하면 아이들의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거의. 뭘까요? Boy.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Good. boy 맞아. 맞아. 맞았으니 다음에 이 boy를 가지고 저희가 물을 말이 있나요? 대부분은 이것에서 후에 대답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경험들을 나오게 하자. 근데 저희가 후라는 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명사에서 끝나면 보통 저희가 단어를 가르치고 이것을 정답으로 인정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만 이거를 경험과 연결시켜서 고유 명사화 할 때 아이들이 할 이야기들이 생기게 되죠. 고유 명사라고 하면 뭐냐면요. 아시죠? 이 아이는 소년이긴 한데 이 아이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이야. 그럼 그건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who라는 퀘스천 다음에 하는 건 What's his name do you think? 네가 어떻게 생각하니? 이름이 뭐인 것 같아? 이름을 하나 지어줘 볼까? 네 생각에 이 아이의 이름은 뭐야? 그럼 아이들이 뭐 얘기할 거예요. 나는 얘가 민수인 것 같아, 민수. 그래? 그때 저희가 물어야 하는 거예요. 왜 민수인 것 같니? Why?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뭐 이런 고유명사 나오는데 why가 왜 필요해요? 라고 하지만 자기 경험칙을 말할 때 그 경험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런 얘기를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엄마, 얘는 선생님, 이 아이는 우리 반에 있는 민수랑 닮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형이 민수인데 우리 형 이름을 얘한테 지어주고 싶어. 그래서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야 돼요. 사실 who라는 퀘스천에서 저희가 why라는 퀘스천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이 who라는 퀘스천에서 더 발전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름이 민수.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how라는 퀘스천부터도 이 아이에 대한 개별 특성을 다 정해줄 수 있어요. 세팅값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몇 살인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나만의 이야기는 시작이 된 겁니다. who라는 퀘스천 하고 나면요, 우리가 what 퀘스천도 할 수 있죠. what은 뭐 너무 자신 있죠. 제일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잘 하시는 퀘스천, 이게 뭐니?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건 뭐야? 뭐가 보여? What can you see in this picture? 그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물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아주 작은 것까지 찾을 수 있는. 저 밑에 보면 야구하는 투수 아저씨 그림도 있고 저쪽에 보면 스파이더도 있고 아이들이 이 얘기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what question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 없이 하게 됩니다. 다만 what question 할 때 what kind 이런 거 물을 수 있어요. 이 책이 what kind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책이야? 여기서 책이 지금 책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권이 이렇게 묶여 있죠. 저거는 왜 묶여 있을까? 저 책은 그럼 어떤 책이야? 그러면 뭐 영어책, 학교책, 왜 학교책이라고 생각했어? 공부를 안, 그럼 누구 책이야? 그렇게 이 왓에서도 각각의 그 사물에 대한 스토리를 붙일 수가 있어요. 저쪽에 있는 말, 그쵸? 아이들이 아기 때 타는 말 있죠. 그래서 저런 말들은, 저 말은 누구 거야? 저 말은 그러면 엄마가 사주신 걸까? 이런 아이들이 그 스토리, 의미적인 경험들을 얘기해서 할아버지가 선물로 생일날 주신 건데 이제는 다 커서 안 타는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역사적 지식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자기가 경험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Y라는 대답으로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 책은 할아버지가 사주셨다고 생각했니? 나도 할아버지가 많이 사주셨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구 배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why라는 퀘스천이 고유명사화 될 때 붙을 수 있습니다. where이라는 퀘스천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제목이 있는 그림인 경우에 where is it? 하면 답이 탁 나와요. attic, 다락방. 아이들이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where이라는 거에서 attic이라는 거를 꼭 정해놓고 말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attic이에요. attic이 아니고요. 저희는 여기가 오히려 지하 옆방으로 넘어가는 걸 이렇게 괴상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 많아 보면 뭐 그런 상상력도 펼칠 수 있으니까 꼭 attic이란 정답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where이라는 퀘스천에서 attic이라는 정답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정답은 없지만 이 보통 명사를 저희가 고유명사화 하는 것들도 해보자 그랬어요. 그럼 attic이든 아니면 just room이든 아니면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이건 가라지인데 가라지를 연결하는 부분이 밑에서 숨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여긴 사실 1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전국 투어 학부모 세미나를 하는데 여수 롯데마트로 기억해요. 뷰가 굉장히 좋은 강의실이었는데 그 고층 강의실에서 여수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그때 엄마를 따라온 한 소년이 있어요. 6살짜리 소년. 다 어머님들한테 물었어요. So, what is he doing? Where is it? Where is he?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어머님 중에 한 분이 여기는 애틱이고요. 그 소년이 그 다락방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 엄마랑 같이 온 소년이 뭐라고 했냐면 다들 올라오는 거라고 대답을 하니까 왜 꼭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내려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을 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저희가 생각하는 고정된 틀 안에서만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고정된 틀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정답을 잘 아는 아이, 방향성을 잘 짚는 아이인 거예요. 그걸 알고 또 다른 방향으로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아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려가는 거예요. 놀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는데 고유명사화 하는 거죠. 그래서 고유명사화 하는데 고유명사가 여기서 뭐가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해볼게요. 에틱이라고 해요. 에틱은 어디에 있나요? 그럼 대답은 house. 그럼 그 house는 어디에 있나요? house가 어디에 있지? house가 랜드? 땅 위에 있나? 랜드? 땅 위에요. 그 땅은 어디에 있어요? 땅이 어딨냐고? 지구에 있죠. 이렇게 아이들이 갈 수 있는데 고유명사가 되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Where's the house? house가 서울에 있는지 아니면 인천에 있는지
아니면 부산에 있는지, 아니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의 스토리 세팅 값이 생기죠.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게 어, 영국 런던에 있는 런던 중에서도 아주 저쪽 동쪽 외곽에 있는 집의 애틱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유명사화 한다는 건 컨티넨탈, 그러니까 그 대륙, 나라, 시티, 그 다음에 저희 한국으로 치면 그 다음에 어디 옆에 있는 건물, 어디 옆에 있어요까지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where까지 가주시는 것들이 고유 명사화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강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 위에 있어요. 여러 가지 지형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지형적인 것, 그 다음에 지도적인 것, 지오그래피적인 것들이 다 관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기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펼쳐집니다. 날씨는 어떤지, 그쵸? 자, 그러고 나서 where question이 끝나면요, when question으로 넘어갑니다. when question을 가면 저희가 보통 when question? when? 이게 언제냐고 묻는 거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몇 시죠? 몇 시죠?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똑같아요. 놀 수 있는 시간을 대답합니다. 학교 다녀와서 오후 서너 시쯤. 어머님들은 저렇게 창가에서 막 햇살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 몇 시죠? 그러면 오전 10시, 11시 아이들을 다 학교 보내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선생님들은 이제 각자의 경험에 맞춰서 자기 상황에 맞는 대답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이 만약에 아이들이 오후야 라고 하는데 햇살이 저쪽에서 저렇게 잘 들어오면 저쪽은 서쪽 창이겠죠. 만약에 어머님들이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햇살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러면 저쪽은 동쪽 창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방향도 우리가 연결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고 여러 가지를 링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을 말해주거나 내 방향을 말해주는 것들, 또는 가끔 그럼 이쪽이 서쪽이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나 던져주시는 게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몇 번이 지나면 아이들이 얘기해요. 여기는 동쪽이고요, 서쪽이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뭘 할 수 있냐면요. 날짜, 그 다음에 계절, month. 아까 시간도 왜 셋인 것 같아? 그 이유는 제가 해드렸죠. 각자의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다. 날짜는 언제야? 데이트나 데이 다 되죠. 그래서 지금 데이는 아마 일요일이야. 오전이야. 그래서 학교 안 가고 아침부터 노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요일이고 그러면 계절은 언제인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이 얘기할 거야. 아마 봄이나 가을일 거야. 두껍진 않은 긴팔을 입었어요. 그럴 때 이제 교사나 부모님은 너는 네 얘기에선 그렇구나. 좋은데? 내 얘기에서는 긴팔을 왜 입었냐면 오늘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온도가 낮춰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추워서 반팔을 안 입고 긴팔을 입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런 설정들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내 이야기에선 그래 이렇게 조금 다른 생각들을 펼쳐주시는 거죠. 그러면 계절이 만약에 봄이라고 하면 몇 월 달이야? 라는 질문하실 수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 이야기에서는 4월 달이야. 라고 하면은 또 선생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나도 봄이라고, 나는 여름이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12월 달이야. 왜냐면 내 이야기에서 where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였거든. 선생님, 엄마, 아빠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른 아이디어에 대한 자극, 다른 경험에 대한 자극들을 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when question도 굉장히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how 퀘션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일단 how many, 그쵸? how many books. 그러면 여기에 how many books? 1, 2, 3, 7 아까 그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라면 또 이렇게 아이들 중에서 그 밑에 책 하나 더 있잖아요. 8권이에요. 이런 아이들 있을 거고요. 저는 선생님 스토리에서는 책이 20권이야. 나머지 12권은 저쪽에 보이는 노란 박스 안에 들어있어.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림에 꼭 다 보여지지 않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how many라는 얘기하기도 아이들이랑 꼭 그림 안에서 한정돼서 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왜 20권이야? 저 상자 안에 있어. 그 다음엔 뭐 how is the weather? 그 다음에 날씨는 어떤 것 같아? 뭐 지금 이런 것도요. 아이들한테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얘기를 잘 풀어놓는 아이들한텐 아까는 비가 왔는데
지금은 비가 그쳐서 해가 들어오고 있고 잠시 후에 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링크하는 능력들도 길러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느낌은 어때? 아이의 필링은 어떤 것 같아? 그랬더니 필링은 좋은 것 같아. 아니야, 좀 놀랐어. 그냥 조심스럽게 몰래 올라와서 지금 약간 걱정하고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컨디션은 아이의 컨디션도 있지만 이 방의 컨디션, 클린한가? 방의 사이즈는 큰 것 같아? 작은 것 같아? 이쪽에 연결돼서 뭐가 더 있을까? 아니면 이게 다일까? 아이들한테 계속 상상을 하고 자기만의 세팅값을 주는 이야기들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니? 왜 그런 거 같아? 라고 하면 그냥 난 그래. 아니면 여기 상자가 있는데 상자가 더 많아. 뭐 아이들이 계속 자기만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가 좋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림 안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틀에 갇혀 있을 필요도 없고요. 얼마나 이야기들을 무수히 연결해낼 수 있는지를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좀 더 크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경험과 예시로 그 이야기들을 개별해나가면서 그 안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책을 한 번 더 표지를 볼게요. 여기서는 A Day with Dad. 그럼 아빠랑 하루라고 벌써 정해져 있어서 아이들은 정답을 이 글자를 머리에 넣고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해 주셔요. 너의 이야기에서 이 사람은 누구야? 그럼 뭐 삼촌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해주시면 돼요. 꼭 아빠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긴 어디야? 아이들이 학생들 물어보면 여기 꼭 집이라고 대답하진 않아요. 펜션이에요. 아니면은 놀러 갔었는데 거기에요. 아니면 할아버지 집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계절은 언제니? 그쵸? 반팔을 입어서 여름일 것 같지만 이제 아직 봄이 끝나진 않았지만 오늘 봄 날씨지만 상대적으로 더워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저 고양이도 이름을 지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어떤 것들에 후라는 인물에서도 한정 지을 필요 없고요. 여기서 그림에 보이는 두 사람이 보여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매기하고 엉클 존이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다야? 그런데 그림에 안 그려져 있는데 엉클 존 뒤에 grandfather 데이빗이 서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 안에만도 꼭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셔도 언제든 새로운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나무 줄기가 하나 보이는데요. How many trees? 그러니까 제가 How many trees in this picture? 이라고 묻지 않는 이유가 How many trees? 그러면 추위가 여기 하나 가지가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추위가 세 그루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네도 그럼 세 개니? 아니요. 그네는 하나예요. 어떤 아이들은 네, 그네가 다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큰 추위가 있고요. 작은 추위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각각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이 얘기를 펼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리딩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prediction,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죠. 이야기가 무엇일지 한번 우리 생각을 먼저 해보자. 그리고 이야기로 들어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가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who, what, where, when, how, why question 잊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려서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놓고 이 지식이라는 건 무슨 지식이요? 대부분은 경험적 지식이라고 했죠. 그 지식을 연결하고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쏟아놓고 그것을 펼쳐놓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학생들은 단어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얘기를 나누고 스토리를 이해하고 개인적인 경험들을 연결짓고 이제 스토리에 들어갈 때 내 얘긴 그랬는데 어떨까?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자신 있게 입장을 하게 됩니다. WH 퀘스천을 전부 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다 WH 퀘스천 하에서 진행이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수업을 하시다 보면 또는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다 보면 한정적인 시간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오늘은 who하고 그래서 오늘은 소리 흐름에 따라서 who하고 where만 얘기해볼까? 아니면 what happened?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런 얘기만 해볼까?
그래서 흐름에 따라선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로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을 하고 픽처 워크, 그러니까 스토리를 읽는 게 아니에요. 그림 이야기를 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미리 파악하고 얘네들이 스토리를 읽는 걸 좀 두려워하면 그 스토리의 흐름에 맞춰서 두 가지 것들을 계속 질문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스토리 흐름과 무관하게 오늘은 이걸 가지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림 안에서 끌어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두세 가지를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6가지 질문을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볼게요. Today's Monday, 굉장히 에릭 칼의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북이죠. Today's Monday. Today's Monday는요, 노래로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Today is Monday, today is Monday. Monday string beans,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Today is Tuesday, today is Tuesday. Tuesday spaghetti, Monday string beans,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자, 이런 노래와 함께 배우는 Today's Monday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밑에 있는 그 파란색 글씨가 스토리의 전부예요. Today는 Monday인데 Monday에는 string bean 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Tuesday 가고 Tuesday 다시 Monday 반복하고 Wednesday로 가서 Wednesday선 Tuesday, Monday 반복하면서 읽고 노래하는 것들인데 이 스토리는 3가지의 what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What day, what food, what animal. 그래서 어떤 요일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애니멀이 먹고 있는지가 3가지가 융합이 되어 있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그냥 Monday, Tuesday 이것만 배우게 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는 동작으로 제가 Today's Monday 동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string bean 손가락만 사용해서 두 손으로 하는 건데 아이들의 기억이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동작이지만 오늘은 생략하고요. string beans, 스파게티, 숲의 아기들적인 표현이죠.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아이들이 학습하게 돼 있어요. 이때는 만약에 데이에 있는 애니멀스를 등장을 시켜서 이 애니멀을 후처럼 판타지로 만들어서 얘네가 직접 먹고 하는 것들로 만든다면 뭐 후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애니멀을. 하지만 3가지의 what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에는 모두 when이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뭐 이래도 되죠. 이 스토리를 다 배우고 우리가 여기다가 없는 when하고 where를 넣어서 스토리를 좀 더 확장시켜보자. 그래서 글쓰기의 확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그런 액티비티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WH 퀘스천의 6가지를 다 질문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WH 퀘스천, 그 픽처 워크를 하는 것들을 습관화드리고 사고력이 스며들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덧붙여 볼게요. 여행이나 나들이 가시거나 잠깐 아니면 쇼핑 가실 때 계획을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거나 아니면 계획표를 만들어 보는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이 픽처 워크를 들어가거나 어떠한 글을 읽거나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이 WH 이 퀘스천적인 사고력들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적는 거예요. 아, 누구 가족 여행이니까 가족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야? 조개잡기를 할 거야. 어디서? 서해안, 태안에 갈 거고, 언제, 뭐, 어떻게 가는지, 자동차를 타고 간다, 뭐,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간다, 이런 거 적고요. 왜 가지? 갯벌 체험을 하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물은 이런 게 있어. 이런 얘기들을 who, what, where, when, how, why를 한글도 옆에 써주셔도 좋아요.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이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친구 가족들과 오토 캠핑을 갈 거야 이런 걸 적어보고 다음에 쓸 때는 뭐 요번에는 할아버지네랑 오토 캠핑을 갔는데 지난번엔 할아버지네랑 글램핑을 갔었잖아. 그래서 지난번엔 어디였었지? 뭐가 지난번과는 달라지는 거지?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차이를 두고 과거에는 현재에는 그럼 우리 그 다음번엔 이런 걸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꼭 지금 뭘 한다로 한정 짓지 마시고 연결을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간단하게만 하실 땐 그냥 이렇게 who, what, where, when, how, why 요 정도만 얼른 말해보거나 적어보기만 해도 아이들이 모든 접근 방식이 그쪽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취향대로 예를 들어서 코팅해서 보드마커로 적었다 지웠다 하는 것들을 매번 하면서 요거를 한 장 A4로 만들어 두셨다가 적어보게 하는 것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요번 거는 사진을 찍어준다든가 아니면 종이로 출력하고
각 요번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서 그거를 파일링을 해서 몇 월 며칠에 어디를 갔었던 것들을 기록처럼 아이들한테 보관해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엑셀을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학년이 높아지면 알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간단하게 노트를 사용해서 이거를 계속 똑같은 표를 만들어 놓고 노트 안에 적어보게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적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아이들한테 who, what, where, when, how, why 정도는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아이들이 그림책 스토리텔링을 하는 픽처웍이 훨씬 더 생활적이고 편안하고 늘상 하던 일로 편안하게 아이들이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의 문해력의 기초가 탄탄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